경우에 이제 이벨루션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나온 게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뭐 스랩 모델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걸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 이거 자체가 나온 이유 자체는 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CV라는 개념을 만든 애들이잖아요. CV 넘버를 줘서 누가 취약점을 찾아냈을 때 거기에 CV 넘버를 부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취약점이 어떤 취약점인지 서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뭐 그런 작업을 했던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택 프레임워크 자체는 얘네들이 어떤 공격자들이 실제로 어떤 타겟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각각의 그런 어떤 공격자들이 내가 어떤 걸 하겠다가 막 디자인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툴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도 해보고, 이제 그 시큐리티 프로덕트에 디텍션 안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우회의 방법도 써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만, 얘네들은 마이터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잘게 짜게서 분석을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어택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이버 킬체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거기 있는 개념들을 거의 가져와서 이제 여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다 플러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택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뭐냐면 트레드 인텔리전스로 수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 자체. 그래서 어떤 어택 그 테크닉 하나하나마다 어떤 액터들이 그 방법을 썼는지가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가 어떤 뭐 프로덕을 이벨루션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로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에 내가 잘 모른다. 그 어떤 방법을 써서 그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뭐 랜덤하게 아무런 아티클을 보는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이 어택 프레임워크 자체를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방법을 하나하나씩 그냥 이게 브라우징 하면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한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트레드 어널리시스를 다 했겠죠. 각 그 뭐 P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티팩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야지만 트레이드 인텔리전스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어떤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기네들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조직 자체에 이런 기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만들고 이제 어떤 설계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게 지금 어떤 샘플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APT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못하고 어떤 벤더들한테 자꾸 의지를 하게 되면 이제 벤더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보는 어떤 관점은 조금씩 틀리거든요. 거기서는 약간 디텍션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트레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얘네들 인텐션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트레이드 인텔리전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축적된 어떤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예, 거기에 대한 인텔리전스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안업체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이런 조직들을 각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건 뭐 어택 프레임워크 자체가 얘네들을 얘기하기로는 knowledge based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세계에 있는 그 자기네 관찰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공격 테크닉을 다 모아놓은 거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밸류에이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얘네들이 EDR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점수는 아니고 약간 그 뭐라 그래 이밸류에이션 그 매트릭스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얘네들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잘 집대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샘플을 봤는데 걔가 무슨 이상한 파일을 자꾸 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을 내가 분석을 했는데 CMSTP라는 명령을 쓴다 갑자기. 그럼 얘를 서치해도 이건 나오겠죠. 서치를 해보면 뭐 이렇게 테크닉도 나오고 여러 가지 테크닉 연결돼서 또 나오고 연관 테크닉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T1191이잖아요. 테크닉 넘버가 T1191인데 이걸 보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툴을 가지고 얘가 왜 이걸 쓰느냐 이제 그거를 의도를 다 설명을 해주죠. 이걸 통해서 INF 파일에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명령을 집어넣어 놓고 얘를 돌리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명령이 나중에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거고 굉장히 좋은 게 실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코발트 그룹이 썼다. 그 다음에 머디 와터라는 그룹이 썼다. 그 다음에 얘를 미리게이트 중화시키는 방법. 예? 그거는 이 파일 자체를 지워버린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보안 제품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못 돌게 룰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집대성을 해놨어요. 거의 백과사전처럼. 그 디텍션을 하려면 어떻게 디텍션 해야 된다. 그 레퍼런스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거의 집대성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일단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이제 CMSTP 공격 방법론은 이해하기 쉬운 편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방법론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요거다. 억세스 토큰 매니플레이션이다.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거 쓰는 애들도 많고 APT28부터 뭐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툴이거든요. 펜테스팅 툴이고 뭐 두크 이거는 NSA였고 얘도 엠파이어는 파워쉘 엠파이어도 얘도 툴이고 핀피셔는 이거 상용 툴이죠. 이게 공격 툴이고 라자루스 그룹은 이거 북한이고 파워스플릿도 툴이고 이렇게 털라 이것도 저기 뭐냐 이건 어디에 있던지 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얘네들이 다 이런 공통적인 방법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공격 방법론들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윈도우즈 인터널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것 자체는 제 코스 안의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억세스 요거 하나만 해도 윈도우즈 인터널스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일단은 실무에 계신 분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어택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드버서리 시뮬레이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랑 약간 대치가 되는 개념이 펜테스팅이에요. 그래 펜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여기 허니팟을 셋업을 해놓는다든지 가상의 네트워크를 셋업을 하든다든지 아니면 실제 시스템을 셋업을 해놓고 뭐 펜테스팅 뭐 이제 잘하는 애들한테 이제 해커들한테 해커 출신의 어떤 보안 그 시큐리티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레드 팀한테 시켜서 한번 뚫어봐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뭐 다 뚫어봐라. 그래서 이건 블랙박스 테스팅이거든요. 내부 정보를 주긴 주지만 제한적으로 주겠죠. 예. 약간 화이트박스 테스팅 비슷하게 이걸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더 많이 주고 뭐 소스 코드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블랙박스 테스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택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이미 어태커 입장에서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제 내가 이 시스템의 이 취약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한 상승이 되고 어떻게 해서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고 다 안다고 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 공격 단계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택 시뮬레이션 하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스플로잇이라든지 파워스플로잇이라든지 파워쉘 엠파이어라든지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마이터 그 뭐냐 그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 하는 애들이 그 이벨루이션을 하거든요. EDR 그 제품들에서 이벨루이션 하는데 작년에 할 때 썼던 툴이 코발트 스트라이크예요. 그래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쓰면서 각각 어택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격자면 지금 이 단계선 요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겠다. 그거를 다 설계를 해놓고 순서대로 다 해보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시스템에는 그 뭐냐 시큐리티 프로덕이 이미 인스톨된 타겟이 되는 우리가 이벨루에이션 하려는 그 시큐리티 프로덕 센서라든지 이게 인스톨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 방어자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블루 팀이 딱 앉아가지고 그 시큐리티 그 프로덕트 콘솔 안에서 포털 안에서 실제 각각 어택 단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날라오는지 텔레메트리가 날라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얘가 디텍션이 됐는지 그거를 다 알려줘야 돼요.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과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MSTP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다. 그럼 이미 공격자 입장에서는 타겟 시스템을 그렇게 셋업을 다 해놓을 걸 요구를 하겠죠. CMSTP가 잘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나 코드 엑스큐션이 되는 시스템을 셋업을 해놔라. 일단 일부러 취약한 시스템을 셋업을 해놓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벨루에이션 하려는 뭐 시큐리티 프로덕을 다 인스톨을 해놓고 실제 이 공격을 실행을 하는 거죠. 코발트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다른 파워쉘 엠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하고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공격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텔레메트리가 날라왔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텔레메트리를 가지고 어떤 휴리스틱스 디텍션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디텍션은 뭐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세세한 테크니컬 디테일까지 보고서에 다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그거를 어택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은 다른 말로는 어드버서리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툴 자체를 상용으로 파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코발트 스트라이크 말고도 뭐 어택 IQ도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업체가 있죠. 그 걔네들은 대부분 기준이 되는 그 매트릭스가 요거예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각각의 공격 방법론에 대해서 다 그 코드를 다 짜놓은 거죠. 그래서 외부 그 걔네들 툴로 들어가서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여기에 있는 특정한 공격 방법론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디펜더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펜 테스팅을 하지 않고도 이제 그게 어택 시뮬레이션이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가짜인데 약간 비슷하게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목적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공격자에 대해서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격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큐리티 프로덕트들이 아무런 로그도 남기지 않았고 텔레메트리도 없었고 디텍션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아까 쉐어를 다 해드렸고요. 이 매트릭스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매트릭스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요거고요.